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방송의 박남규입니다. 오늘은 2016년 11월 13일 일요일경마 11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구경주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19조, 부산 19조 김영관 쪽에서 마방의 트리플 라인과 파워블레이드 두 마필이 강력한 대기를 형성할 텐데요. 과연 그대로 끝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자세한 내용은 구경주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추천 경주는 이번 1경주, 또 7경주, 10경주, 1경주, 7경주, 10경주, 3개 경주가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케이킹, 8번마 차민구 두 마필이 대끼리로 팔리고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 저는 충마가 없다고 봅니다. 이 케이킹이란 마필은 인기인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케이킹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어요. 기본적으로 혈통수 기대씨는 나름 있는 그런 마필이었고, 또 그때 당시에 1번 게이트였었죠. 거기다 후진입을 신청했습니다.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정말 엄청난 프리미엄을 안고 선행까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덜미가 잡혔다는 점. 따라서 이번 경주는 7번 게이트인데 선행도 장담을 못하죠. 따라서 선행을 가더라도 지난번보다 좀 더 빡빡하게 가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케이킹도 장담을 못한다 이렇게 보이지고, 저는 케이킹보다도 차민굿을 훨씬 더 세게 봅니다. 차민굿을 기분막으로 가져갈 텐데요. 차민굿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상대적으로 케이킹은 1번 게이트에서 게이트를 맨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선에까지 갔습니다만, 차민굿은 지난번에 외곽에서 거리적 손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리를 못 잡고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끈끈한 끈기를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차민굿이 기본 잠재력도 어렵고 더 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3인굿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인굿을 주력 막건으로 가져가고, 케이킹은 대신 이제 후공 막건적으로 돌려놓고 해야죠. 자, 여기 이제 숨어있는 복병 한두,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도 케이킹이나 3인굿 못지않은 마필이 있어요. 따라서 그 마필을 축으로 주력은 8마 차민굿 짭짤한 배당 노리고 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당부드리고요. 2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레이스입니다. 이번 경주는 7번마 라온킹덤, 3번마 서울볼트, 1번마 리드킹, 2번마 슈퍼트릭, 3번마 스타 파워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인기만 접전 경주이긴 합니다만 충만은 없습니다. 이 7번 라운킹덤 같은 경우는 인기 1위 마필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도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잠재력은 나무랄 데가 없는데, 문제는 외측 사행이 아주 심합니다. 데뷔전에서 심하게 사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지난번에 조심스럽게 레이스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능성 있는 걸음은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라운킹덤이 또다시 외곽 게이트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선행을 간다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는 있는데, 선행을 못 가는 순간에는 또 다시 입상권에서 탈락할 가능성을 배지 못해요. 오히려 라운킹덤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을 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인데, 또다시 외곽이라면 그 외측 사행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믿음도는 좀 떨어지고, 오히려 3번 서울볼트가 좀 더 낫죠. 서울볼트도 얼마든지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 게이트에 페로비치 기수인데, 서울볼트가 데뷔전부터 충분히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복병은 4번마 스타 파워예요. 스타 파워라는 마필도 주행 검사 때는 그렇게 인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잠재력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스타 파워도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4번, 7번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장악할 텐데, 그렇죠. 7번만 라운킹덤이 바깥으로 빠지는 순간에는 안쪽에 있는 3번, 4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 경주가 되겠고요.
삼경주 국산마 육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4번마 엘파트로 중심으로 배드판이 돌아가는데요. 안쪽에 2번마 클리어 퍼스트, 6번마 샤프 프린세스, 8번 골드리어스, 외곽에 11번마 IM 캡틴까지 팔리는데, 어쨌든 4번마 엘파트로는 인정하고 갑니다. 엘파트로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오랜 기간 공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바람도 정말 심하게 불었죠. 그러면서도 오차게 머물고 말았는데, 이번 경기는 뭐 이현영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상당한 플러스 알파고, 또 부담력도 1kg 더 빠졌어요. 이현영 기수가 기승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뭐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이 됐든 선입이 됐든 엘파트론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 반면에 이번 뭐 클리어 퍼스트는 인정이 안 돼요. 클리어 퍼스트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마치가 좀 왜소한 그런 마필이죠. 선행을 가더라도 좀 여유 있게 좀 편하게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에서 2번 게이트에서 선행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문제는 최고 인기 마필인 4번 엘파트론과 각질이 겹쳐요. 선행을 엘파트론도 가려고 할 테고, 아니면 뭐 2번이 먼저 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좀 갈 수는 있겠지만 엘파트론이 압박 내지 넘어갈 수도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2번마 클리어 퍼스트가 상대적으로 인기에 부합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6번마 샤프 프린세스가 뭐 최근에 다 열심히 탄 마필은 맞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컨디션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또 샤프 프린세스가 레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2번, 4번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이번 경기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뭐 전개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는 6번 샤프 프린세스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 기본 막고는 4번, 6번 쪽으로 기본 막고를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경주 국산마 5군 1000m 레이스입니다. 뭐 계속 지금 부진마 기복형 마필들과 대결인데, 오전 경주는 10번마 MRB상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갑니다. 이번 경주는 여기에 이제 5번마 모닝만보, 1번마 베트타임, 2번마 에바로드, 또 9번마 고음매까지 팔리는데, 이번 경주 역시 충마가 없어요. 이 MRB상이 외곽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단독 선행을 치고 나가는 그런 조건인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9월달 경주도 그렇고 선행을 가기는 갔습니다만 역시 막판까지 버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MRB상은 역시 못 믿는 마필입니다. 못 믿는 마필이고, 일단 뭐 배드타임이 가장 관심이 가요. 왜냐하면 배드타임은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뭐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주거리가 1000m라는 겁니다. 최근에 뭐 1300에서 부진했습니다만 최단거리 1000m로 내려온 조건이라면 뭐 배트 타임이 충분히 문세영 기수가 아니더라도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배드 타임은 상대적으로 상당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그분 뭐 고음매도 되는 마필이에요. 고음매 같은 경우도 지금 1000m로 내려온 조건이기 때문에 결국 뭐 MRB상이 선행을 이끌고 가다가 막판에 이제 덜미가 잡히는 무너지는 조건이라면 뭐 고음매 같은 마필도 얼마든지 단거리에서는 좀 더 위력적인 추임력을 구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고음매도 반드시 관심권에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콜리킹 중심으로 배당에 돌아가는데요. 안쪽에 1번 헤답, 5번마 희망포인트, 8번 썬키스트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이번 경기는 좀 까다로워요. 배당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입니다. 충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콜링킹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연속 3착에 머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다는 것도 조금 불리해요. 이 마필은 좀 단거리 기질이 강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 조금 근성 부족도 좀 있죠. 따라서 계속 지금 3착인데 경주거리가 더 늘어난 조건이라면 콜리킹도 여전히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과진시장배에서 3착을 왔다고 해서 많이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경주는 뭐 완전 바닥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초반에 앞선이 좀 무리했던 마필들이 능력 발휘가 안 될 때 그 틈을 이용해서 그나마 3차까지 올라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콜링킹은
못 믿는 그런 마필이 되어 있고요. 5번만 희망 포인트가 근래 들어서 가장 강도 높은 조교를 소화하고 나왔어요. 불안한 마체 정도 좀 빼고 나왔고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한 그런 조건이라면 뭐 충분히 5번만 희망 포인트도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고배당 마필인데 외곽의 11번마 검난입니다. 이 검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정정희 기수가 말을 좀 잘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잘못하기 때문에 기수가 교체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었는데 김동수 기수로 기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만한 조건이라면 뭐 11번마 검난도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안쪽 1번마 해답 내지 뭐 3번마 하이 유레카 이런 마필 정도가 이제 앞선을 장악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검단이 외곽에서 역시 스무스하게 선의권에 붙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또 김동수 기수의 또 막판 한 발 추임력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점에서 고배당을 내줄 수 있는 숨어있는 목병은 11번마 검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경주 혼합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9번 썬마스터, 10번마 소케스티, 또 안쪽에 1번마 결이, 2번마 로얄 아모스, 뭐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 8번마 큐피드 보이도 팔리겠죠. 어쨌든 9번 썬마스터는 최근에 좀 부진합니다만 입상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져요. 선행 가능성도 열려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무엇보다도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선의권에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역시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컨디션도 많이 좋아진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썬마스터 선전이 기대가 되고 있고 10번만 소게스티 같은 경우는 지난 데뷔전 때도 의외로 좀 많이 팔렸는데 저는 뭐 소게스티라는 마필이 이렇게 능력 마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물론 뭐 어느 정도는 띄워주긴 하겠습니다만 뭐 장래성이 그렇게 밝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이제 데뷔전에서 한 차례 적응을 했기 때문에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은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9번 10번의 대끼리는 사실 뭐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고 보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 11번만 소중한 만남이 최고의 보병이라고 봅니다. 기본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데뷔전에서 비인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는 또 의외로 이렇다 할 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좀 기복을 보이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철경 기수가 기승하면서 51kg의 부담 중량인데 소중한 만남도 앞으로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됐을 뿐이지 한번 뛰기 시작하면 뭐 연투도 해낼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번마 소중한 만남이 그렇다면 충분히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보병 마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7경주 국산마 5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7번마 용두산 중심으로 배당해 돌아갑니다. 사실 뭐 용두산도 그렇게 능력 마필이 아닌데 그만큼 이번 경주가 편성이 약하다는 얘기죠. 용두산이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 안쪽에 1번마 다이돌핀 또 5번마 조이 외곽에 10번 속도시나 12번 슈퍼펀치 이런 마필 팔리는데 충만 없다고 봅니다. 물론 뭐 용두산이 지난번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여타 인기 마필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용두산을 축으로 해서 배팅을 하기에는 뭐 용두산이란 마필 자체도 조금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1번마 다이돌핀은 선행마가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보여줄 거름의 여력은 있을 텐데 문제는 다이돌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능력은 역시 대단치 않다는 거예요. 다 보여줄 건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이찬호 기수가 2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하고서도 그 정도의 걸음밖에 발휘하지 못한다면 다이돌핀도 역시 뭐 대기로 팔립니다만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번 경주가 전반적으로 뭐 1300이라는 경주 거리도 그렇고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라는 것이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의외의 복병하듯 노려갑니다.
지난번에 컨디션이 많이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 여전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전 다시 한번 뭐 그렇다면 충분히 능력 발휘를 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복병이 한두 있습니다. 따라서 뭐 최근에 액면이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인기도 좀 많이 밀려 있는데 그 마필을 과감하게 배팅에 축으로 놓고 뭐 복대복 막권도 염두에 두고는 오늘의 두 번째 추천 경주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팔경주 혼합 4군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3번마 반야 동행 중심으로 배당판이 돌아갈 테고요. 여기에 6번마 해피투데이, 8번마 왕의 대로, 9번마 자청력, 11번 스모크베일, 또 5번마 신기파랑까지 여러 마필이 팔릴 텐데 어쨌든 반야동행은 인정하고 갑니다. 반야동행 같은 경우는 뭐 기대했던 것만큼 실전을 통해서 능력 발휘가 좀 안 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반야동행 같은 경우는 뛰면 뛸수록 걸으면 분명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물론 뭐 지난번에도 최적의 전개를 하고서도 그 정도의 전력밖에 봐야지 못했지만 이제 뭐 세 번째 경주고 힘은 계속 붙어가고 있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뭐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해피투데이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제 입상을 차지했어요. 1400에서. 그렇지만 부담 중량이 1.5가 늘어나는 있는 조건이고 또 지난번에 이제 스타트가 나름대로 좀 되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긴 했지만 해피투데이라는 마필도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2%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죠. 따라서 제가 좀 관심권에 가지고 가는 마필은 안쪽에 4번마 신기파랑입니다. 신기파랑 같은 경우는 역시 공백을 거친 이후에 두 차례 경주를 통해서 뭐 충분히 컨디션을 조율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또 4번 게이트라면 뭐 반야동행 내지 신기파랑이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선행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는 뭐 레이스 흐름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가 뭐 후미권이나 중위권에서 그렇게 능동적인 취입을 해올 능력만은 없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안쪽 게이트 이점을 뭐 충분히 살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일단 뭐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능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마필은 역시 4번 신기파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구경주 2000m로 펼쳐지는 대통령배 대상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6번마 트리플 라인, 8번 파워블레이드, 19조 김영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마필이 강력한 대기를 형성하겠죠. 지난번에 코리아컵에서 나란히 3착, 4착을 차지한 그런 마필이에요. 뭐 국산 외국에서 온 마필 말고는 뭐 1, 2등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그런 마필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트리플 라인이나 파워블레이드가 강세를 띠면서 팔리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트리플 라인은 2000m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이 돼요. 2000m라는 점에서 감안해 보자면 트리플 라인은 거리 길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대신 8번 파워블레이드는 좀 얘기가 다르다고 봅니다. 이 파워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2000m라는 경주 거리가 결코 만만치는 않아요. 뭐 아직까지 보여줄 걸음의 여력도 많이 남아있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1400이 아니라 2000m라면 파워블레이드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사실 뭐 파워블레이드는 금년에 3관만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천지스톰이 2000m라면 얼마든지 이긴다고 봅니다. 제가 천지스톰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제 코리안 더비 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농림식품 장간배에 가서는 천지스톰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식품 장간배 같은 경우는 뭐 천지스톰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출전을 못했고 또 금년에 농림식품 장간배는 예전 같으면 한 10월 달에 펼쳤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땡겼죠. 7월 달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데 천지스톰을 세게 보는 이유는 이게 완전한 대기만 성향이에요. 장거리 혈통에다가. 따라서 뭐 저는 지난번에 15만 신이 물론 뭐 편성은 약하긴 했습니다만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걸음발이 터지기 시작하는 마필이고 이제부터 뛰기 시작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2000m에서 지금 현재의 3세 후반의 천지스톰은 파워블레이드를 저는 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2000m라는 점. 그리고 천지스톰이 지난번에 전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어요. 초반에 조금 무리하게 레이스를 운영했던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면 뭐 천지스톰은 정말 부산마 일색의 어떤 강자들 틈에서 충분히 서울 대표마로서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6번마 트리플 라인과 9번 천지스톰, 6번, 9번 막권 정말 매력적인 막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0경주 국산마 4군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의 세 번째 추천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재밌습니다. 일단 뭐 8번 대박이가 문세영 기수를 기승시키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력은 역시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무시 못합니다. 그동안 뭐 이해동 기수가 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뭐 입장도 했고 착수관에 진입했던 그런 마필인데 문세영 카드를 뽑아들었다면 어쨌든 뭐 대박이는 주력 막권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여기 이제 후자권에 팔리고 있는 마필들의 전력은 대단치는 않습니다. 뭐 9번마 아르고 플라잉도 지난번에 최적의 전개 끝에 3착이라는 점이 걸리고, 2번마 제라한 같은 경우는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제라한이라는 마필이 기본 능력이 그렇게 대단치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발전의 여지가 높지 않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갔을 때 벗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또 뭐 7번마 레이크 루이스도 앞선을 장악하고 하려고 할 테고 대박이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제라한도 역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막판까지 버텨내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역시 액면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컨디션의 변화가 너무나도 뚜렷한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대박이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믿음도를 가질 만한 인기바가 없는 그런 에이스예요. 그렇다면 뭐 충분히 저는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이 그 틈을 충분히 비집고 들어온다고 봅니다. 조건적인 측면도 많이 좋아졌고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 역시 짭짤한 배당은 노리고 가는데 주력은 역시 대박이에 붙여서 한 방까지도 노리고 가는 오늘의 세 번째 승부경주,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마 슈퍼코만도가 뭐 인기 1위 마필이고, 여기에 6번마 전승대세, 4번마 더퀸실버, 또 5번마 킹크리켓, 뭐 9번마 아라아자까지 여러 마리 팔리는데요. 충만은 없다고 봅니다. 이 슈퍼코만도라는 마필은 체중은 조금 빠졌어요. 지난 이제 9월달 같은 경우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만 편성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입상을 한 그런 마필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마체중도 좀 빠졌고 해서 기대를 가져봤습니다만 역시 스물제는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이 슈퍼코만도가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난번 1900 워낙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9월달에 1400에서 입상을 했지만 그때는 혼합 상금 시절이고 이번 경주는 2군입니다. 이게 2군 중에서도 편성이 그렇게 말랑말랑한 2군이 아니기 때문에 슈퍼코만도가 지난번에 정말 최적의 전개 끝에 3착인데, 그렇다면 슈퍼코만도도 장담은 못한다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뭐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만 슈퍼코만도도 그만큼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 전승대세는 선행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지만 5번 킹크리켓과의 선행 경합을 어떻게 이겨내냐 이게 문제고, 뭐 조금만 무리하면 전승대세는 서버리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도 뭐 편성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버텨냈는데 이번 경주 페이스는 지난번 페이스는 좀 다르다는 점에서는 전승대세도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일단 뭐 더퀸실버가 역시 1400으로 줄어든 경주의 혜택을 많이 보는 마필입니다. 컨디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퀸실버를 기본 막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이지고, 저는 3번마 IM4U가 최고의 복병이라고 봅니다. IM4U 같은 경우도 최근에 컨디션 난조 때문에 조금 공백도 가지고 나왔고 하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이번 경기는 뭐 근래 들어서 가장 강도 높은 조기를 소화했어요. 그만큼 컨디션이 올라온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14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을 보는 마필이 3번마 IM4U입니다.
따라서 뭐 적절히 이렇게 선입권에 붙어서 막판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뚝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표이기 때문에 3번 마 IM4U가 이번 경주 숨어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박랑규의 특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일요일 경마도 뭐 건승하는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